이렇게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 코로나 상황은 큰 산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빗장을 더욱 굳게 다는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서 전 세계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부수려다가 제로 코로나가 중국을 부술 판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봉쇄, 강경책만 고집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경제가 거덜날 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선전, 또 상하이, 베이징, 그다음에 지금 광동 이런 데서 이게 지금 심상치 않게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인 경우에는 확산 초기부터 봉쇄를 하지만 이게 지금 봉쇄를 한다고 해서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점점 이제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는데 중국의 지금 동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이 서해안 쪽에 가까운 동쪽 지역 쪽으로 해서 산업 단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대도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완전히 통제 내지 봉쇄를 하니까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요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당장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기지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산업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 세계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게다가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봉쇄를 하면서 그 봉쇄의 강도가 워낙 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놀라서 막 사재기라든지 어떤 봉쇄를 대비한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봉쇄를 한다고 오미크론을 통제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 거죠.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 상황은 봉쇄를 통해서 오미크론을 막으려고 한다. 그런데 오미크론 특징은 그런 식으로 막히지가 않는다. 동시에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동시에 경제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외국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봉쇄를 해서는 오미크론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런 일종의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사면 초과에 빠져 있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향후 중국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의주시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위험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중국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방역이 성공을 해도 문제고 성공을 하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막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미크론 환자들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 환자가 생길 때마다 뭐 상하이가 그랬듯이 이렇게 막 막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중국의 공장들도 문을 닫아야 될 테고 중국의 공장의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조립을 의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테고 그러니까 네. 중국 경제와 연결돼 있는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재고하고 문을 여는 방안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왜 포기하더라도 문제냐면 일단은 중국은 마치 오미크론 유행 전에 우리나라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연 감염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혹은 노바백스처럼 비교적 국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 백신을 국민 대다수에게 접종을 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효과가 떨어지는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나마도 코로나 방역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백신에 의한 것이든 자연 감염에 의한 것이든 면역의 수준이 일단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이 오미크론 유행을 방치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생길 텐데 그 환자들 중에는 분명히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순간 중국 안에서 엄청난 의료체계 붕괴로 사망자들이 쏟아질 테고 그 사망자들이 쏟아지는 그 혼란 때문에 또 중국 경제가 한번 마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성공을 해도 전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줄 테고 그 오미크론 유행을 방조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코로나가 중국에 큰 문제를 주고 그 중국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좀 국제사회가 오히려 좀 중국이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좀 지혜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